아까 임차인이 10명, 그죠? 그 중에서 소액 임차인 3명에다가 배당받는 사람 합쳐서 총 4명. 나머지 6명은 명도 대상. 명도하려면 분잡스럽다. 하지만 정리할 수 있다. 큰 문제는 없다. 자,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나름 하나 둘씩 그냥 아름아름 새로 개발해서 한 두 채 허물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변이니까 기왕이면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그죠? 상가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시흥 은계지구의 일부는 개발이 됐는데 구도심, 구상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도 보시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보로 10분이니까 크게 나쁘지 않다. 역세권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만 다니면서 비교하고 봐야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 들어오면 아무래도 여기는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야. 그 지역에 내 건물 뒤에 공릉 주차장이 있다. 이러면 되게 편해요. 그죠? 얘가 2013년에 7억 5천인가에 매입을 한 건물이에요.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 14억이니까 2배로 오른 거죠. 그죠?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10년 기준으로 해서 따져봤을 때는. 어차피 여기는 그냥 아름아름 나 혼자 헐고 새로 뭘 짓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통상 보면 저렇게 저기도 보시면 이렇게 누수 탐지 보일러 샤시 건물 위에 보면 저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옥상을 저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나름 주거 지역인데 들어갈 데가 없어. 좀 이렇게 형편이 여유지 못한 사람들, 여렵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렇게 옥상도 활용해서 집을 저렇게 룸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정치급이 몇 층까지 가능한 거고 저거 저기하고 같나? 2종 일반이니까 고도 제한이 몇 메타인가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2종 일반에 내가 지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60에 250%. 그죠? 근데 뒤가 건물이 지금 붙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1조 사선. 저쪽이 남쪽이란 말이죠.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더 좋죠. 1조 사선은 안 받는데 북쪽에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짓기가 불편스럽다. 그러면 이제 집이 이렇게 꺾이겠죠. 잘리겠죠. 그죠? 시흥 대야역 한 750m쯤 되네. 그죠? 걸어서 10분 내외. 그럼 역세권이죠. 그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은 여기 시흥 IC 옆에 여러분 시흥 IC 쫙 보다 이쪽에 아파트가 쫙 새로 들어온 거. 거기가 은계지구죠.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78평, 건물은 267평, 감정가 14억에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자, 관리 분석을 보니까 말소 기준은 채권은 28억이에요. 무지 많죠?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2013년 12월 13일 2013년 12월 13일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냐? 2013년보다 빠른 임차인은 없어요. 없고 총 임차인이 10명이에요. 10명. 꽉 찼단 얘기죠. 그죠? 1층부터 꽉 찼는데, 자, 그러면 명도 대상이 몇 명인가 볼게요. 자, 여기 소액 임차인 배당 순서 있고, 자, 여기 소액 임차인은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금인가요? 입주한 당시? 아니고 근저당 말소 기준 2013년 기준이에요. 2013년 경기도가 얼마에 얼마일까? 제가 볼 때는 한 6,500에 2,200 비슷할 거 그 정도 될 겁니다. 일단 7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소액 임차인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1번 8천이니까 안 되고 2번은 확정일자 없어요. 그죠? 자, 3번 확정일자 전입 다 있어요. 그죠? 소액 임차인 4천이니까 오케이. 그럼 4천에 2,200 먼저 받고 나머지 1,800은 배당 순서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예요? 4,500인데 월세가 100이야. 그럼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1억 4,500. 소액 임차인이 안 돼. 얘는 배당 순서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일, 확정일자의 둘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뒤에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확정일자가 뒤죠. 2022년이죠. 사업자는 2016년인데, 그죠? 만약에 얘가 2012년에 확정일자가 2022년 같으면 확정일자 순서대로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배당 순서에는 들어가. 못 받더라도. 그런데 2012년 사업자 등록일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으면 이 사람은 내가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여기 2016년이에요. 그죠? 2016년에 확정일자는 22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당은 뒤에 날짜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배당도 못 받을 것 같아요. 28억짜리인데 채권이 28억인데 이제 10억이잖아요. 그럼 11, 2억에 낙찰되더라도 배당 순서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 받았지만. 그래서 확정일자는 통상 지급은 전입신고할 때 같이 받죠. 그죠? 같은 날에 받죠. 그죠?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은 확정일자가 없어.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배당 안 해주죠. 왜? 공무원이 이 전입할 때 저 보증금 3천에 월 20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네요. 라고 확정을 지어주는 건데 내가 그냥 계약서만 들고 저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그건 확정일자가 아니죠. 그죠? 그럼 동사무소 가가지고 제가 그때 2016년도에 전입했는데 그때 모르고 안 했으니까 그때 날짜를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공무원이 네 돌아가세요 하지. 네 찍어줄게 하나요? 그죠? 안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원은 나는 몰라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은택 1,000만 원에 30이니까 4천만 원 소액 임차인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5,500도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으로 받는 사람이 3명이 되죠. 3명. 고승민 웰류에는 배당 순서에서 배당으로 받을 것 같아요. 4명을 제외한 6명은 명도 대상이에요. 낡은 건물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보증금 2천, 3천이든 얼마든 간에 전 재산일 수 있는데 보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소란스러울 것 같은데 소란스럽더라도 어떻게 한다? 배분다. 배당 받은 사람들은 명도 확인서 가지고 있으려면 저희한테 어떻게 돼요? 명도 확인서 제출해 주려면 이사 가는 날짜를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나가는 날 명도 확인서 내주고 그러면 되니까 4명은 배당 받아가니까 깔끔한데 나머지 6명은 풀어져 있지만 명도 집행하면 된다.